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도 12월 4일 방송분을 앞당겨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암호화폐요, 이더리움. 10년 후, 과연 100년 후에도 내가 이더리움 계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더리움을 저장해 놓으면은 그게 안전할까? 지속 가능할까? 그 다음에 가격은 계속 상승할까?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이게 블록체인의 3대 축입니다. 보안 있고요, 확장성이 있고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급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이 총 발행량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을 움직이는 핵심 그 탈중앙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도 관계되고 확장성도 관계되고 보안도 관계되는 그 주체는 검증노드입니다. 검증노드. 검증노드입니다. 이 검증노드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면은 검증노드에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할 거고, 수익이 없으면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그 특징인 계전과 상태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록이라는 게 비트코인과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유가 그 12초 간격으로 스마트 계약 같은 그 계약 계정의 상태, 전 세계의 모든 계정의 상태, 이 상태를 계속 12초 단위로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거든요.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은 상태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기록이죠. 거기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요. 10분마다 일어나는 거래, 우리가 이제 TX라고 하죠. TX를 장부로 만들어서 계속 블록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이게 이어가고 저장하는 겁니다. TX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상태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데 있어서 탈중앙화된 노드들이 있으니까, 검증 노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변경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의.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합의가요. 그래서 합의하고 검증해 나갑니다. 검증 노드는.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측면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공급 모델을 보고 지속 가능성과 검증 노드의 수익성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계정과 상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외부 소유 계정 EOA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그 다음에 계약 계정이라 그래서 CA가 있습니다. EOA 외부 소유 계정요. 외부 소유 계정은 이 계정을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개인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키가 있으면은 일반 사용자 누구도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EOA 계정은요, 사용자가 직접 생성을 하고요. 이 EOA 계정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랜잭션, TX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EOA 계정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EOA가 발생시킨 트랜잭션은 다른 EOA 또는 CA 계약 계정으로 ETH를 보내거나 스마트 계약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TX 형태로 스마트 계약, 이 계약 계정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를 보면은요, CA는 스마트 계약 코드에 의해 제어되는 계정입니다. CA는요, 이게 프로그램 코드죠.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게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된 코드입니다. CA가. 그래서 이 CA에서는 이 사용자가 CA에서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요. 오직 EOA가 보낸 트랜잭션에 반응하여 동작합니다. 이 어떤 EOA가 보낸 트랜잭션에 반응해서 CA가 동작을 하죠. 물론 어떤 이 CA가 만약에 어떤 EOA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 CA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CA를 또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계약 코드가 실행되어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라는 게 이 다른 계약 계정에서 이게 실행되면서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은 이 계약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행이 될 때 이 TX란 것은 모든 세상의 검증 노드에게 이게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돼요.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N개의 검증 노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N개의 검증 노드 모두에게 이 TX가 방송이 됩니다. 방송. 그러면은 그 검증 노드에 있는 모든 CA가 동시에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실행되고 여기서도 실행되고 여기서도 실행되고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상태란 것은 상태의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계정, 이런 EOA들이 세상에 EOA들이 이제 사용자가 많습니다. CA도 많겠죠. DApp이라는 게 다 CA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 계정, 외부 소유 계정과 스마트 계약 계정이 그 이더리움 상태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 계정이 보유한 ETH 양, 이것도 상태가 되고요. 난스란 것은 이 TX가 실행이 되면은 모든 노드에서 다 실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노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사용한 TX 1번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리플레이 어택 그러는데 또 한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스란 그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꼭 이 TX를 한 번 발생된 TX는 검증 노드에서 오직 한 번만 실행되게, 같은 TX가 두 번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변수가 난서라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있고요. 이 계약 코드요. 계약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소. 스마트 계약이 이게 실행되면서, 어떤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면서 그 상태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상태가 키 값과 밸류 값의 형태, 이때 키는 비밀 키가 아니고 키워드라는 뜻입니다. 밸류 값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소에 이런 상태 정보도 같이 저장된다는 것이죠. 상태 정보로요. 그래서 이 상태 정보가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12초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태 정보가 12초마다 업데이트 되어 나가는 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록은 상태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기록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 이게 12초죠. 12초 안에 이런 tx0부터 tx-1까지 n 개의 외부 소유 계정으로부터 트랜잭션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모든 검증 노드들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다 만약에 스마트 계약을 깨우는, 트리거하는, 실행시키는 그런 외부 소유 계정에서 보낸 tx라고 합시다. 예, tx라고. 그러면은 이 상태 전이가 일어나겠죠. 실행이 되면서.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계약이 실행되고 그 계약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 12초 안에 이 n개의 트랜잭션이 도달을 하면은요, 이전 상태가, 글로벌 상태가 S0입니다. S0에서 TX0부터 먼저 검증 노드가 이거부터 실행을 해봅니다. 해당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하죠. 그러면은 요 TX0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요 S0에서 S1이 됩니다. 근데 상태 변화가 요 12초 안에 완결된 게 아니죠. 또 다른 TX도 있습니다. 요 TX도 이번에 스마트 계약 이걸 실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실행한 결과가 반영돼서 상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실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TX-N-1 N-1 계정이 이거라고 합시다. 계약 계정이 이게 실행되어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는 SN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SN이 요 다음 블록 헤더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요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계약 실행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의 그 트랜잭션에 따라서 상태가 변경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 전이는 블록 단위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런 N 개의 블록, 이 12초 안에 들어온 N 개의 블록 단위로 상태 변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한번 블록체인에 이 상태 업데이트가 된 게 기록이 되면은요, 블록체인의 불변성 덕분에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되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번 상태가 기록되면 이건 안 바뀝니다. 요 블록에서는 안 바뀝니다. 바뀐 것은 또 다음 12초 후에 업데이트된 상태죠. 그래서 이때 상태를 이 블록에 들어가 보면은 요 타임 슬롯, 요 기간 동안에 상태가 어땠다 하는 것을 항상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상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상태 데이터가 그 모든 EOA나 CA의 그 상태 변화를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계정들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가 중요한데요. 상태 저장 방식이 이 이더리움에서는 그 머클 트리 방식으로 약간 다른
패트리시아 트리 방식으로 상태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라는 그 MPT라는 복잡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그 요점만 이야기하면은 딴 거 없고요. 이 글로벌 상태가 이만큼이 있다고 합시다. 이 S0 상태가 있으면은요. 요 상태 변화는, 요 타임 슬롯 동안의 상태 변화는 오직 요 n개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이 요 부분 해서 n개까지요. 예, 일부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상태에서 요게 S0에서 SN으로 바뀔 때, 이게 SN으로 바뀔 때요. SN으로 바뀔 때 바뀌는 부분은 S0에서 요 부분, 예, 이런 부분만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바꾸는데요.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상태 업데이트가 요 바뀌는 부분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게 그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입니다. 복잡한 자료 구조지만은 예, 비교적 간단하게 상태가 변경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검증 노드는 상태 변경을 합의하고 검증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이 가장 많죠.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2,559개고요. 예. 대한민국이 261개가 있네요. 약 3% 정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들이 거래를 제출하겠죠. 예. 자기의 EOA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물론 가스를 내놔야죠.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 메인넷을 타고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여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이 TX는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검증자 노드는 이 TX를 받겠죠. 받으면은 검증 노드는 이 TX가, 지금 도달한 이 TX가 개인키로 서명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TX가 유효한지요. 그래서 확인해서 유효하면은 보류 거래 목록이라 그래서 모든 검증자 노드는 보유 거래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로드캐스트의 과정인데 다른 검증자에게 방송을 해주죠. 자, 제한자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제한자 노드는 이 검증자 노드 중에서 12초 단위로 이때의 제한자 노드는 이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정돼요. 이전 슬롯에서 랜덤하게 현재 슬롯의 제한자를 완전히 무작위로 선출을 합니다. 이 검증자 노드 중에서 누가 제한자 노드가 될지 모릅니다. 일단 선출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보루 거래 목록 있죠. 그 12초 동안에 온 그 거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류 거래 목록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이 제한자 노드가 먼저 상태 변경을 시도합니다. 시도해서 이것을 비콘 블락, 그러는데 비콘 블락 형태로 합의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면은 이 제한자 노드에 있는 합의 클라이언트는, 합의를 위한 클라이언트는 이 생성된 블록을 검증자 노드에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콘 블록을 수신하겠죠. 모든 검증자가 수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신한 모든 검증자는 유효한 블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행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검증자 노드의 실행 클라이언트에게요. 그럼 검증자 노드는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게 tx0에서 tx1, txn까지 자기의 검증자의 보류 거래 목록에 있는 요걸 가지고 한번 상태 변환을 시도해 봅니다. 앞 슬라이드에 있어서 S0에서 SN까지 하나씩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으면은 아까 이게 비콘 블락, 제한자 노드가 보낸 블락, 여기서 상태 변환했던 SN, 여기 P라고 합시다. 제한자 노드가 보낸 거. 요것과 검증 노드가 해본 요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검증 노드에서. 그래서 같으면은 상태 전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래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해서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예, 이더리움 12초 안에요. 12초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검증 노드는 상태 변경을 합의하고 검증합니다. 이 12초 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블록 생성을 주도하는 단계와 블록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예, 12초 안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자, 12초 안에 도달한 트랜잭션이 tx0에서 txn-1까지 n개의 트랜잭션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자,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그러면 먼저 제한자 노드도 각각 거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제한자 노드는 선정됐죠. 그죠? 제한자 노드는 이전 슬롯의 검증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그러면 제한자 노드는 수신된 거래, 이것들의 유효성을 확인했고요. 유효한 거래를 PTL이라고 해서 대기 거래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PTL 목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태 변경을 실행을 합니다. 상태 변경을 실행하는 그 모델은 이처럼 TX0, TX1, TXN-1 이게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어서 0에서 N-1까지 실행이 되어서 원래 S0였던 것이 SN으로 상태 변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한자 노드는 새로운 블록을 비콘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블록을 만듭니다. 그 블록이 이제 SN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 목록 요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상태 변경해서 SN. 그래서 이렇게 만든 비콘 블록을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방송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한자 노드가 블록 생성을 주도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증 노드 각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검증 노드도 이 12초 안에 들어오는 이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효성 검증이 끝난 거래를 PTL 보류 거래 목록에 추가를 한 것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한자 노드가 보내준 블록을 수신합니다. 이때 이 제한자 노드가 보내준 이 블록이죠. 이 블록을 수신을 합니다. 자, 이 블록을 수신을 했죠. 이 블록을 수신을 했습니다. 모든 검증자 노드는요. 그러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보류 중인 목록, 이 거래 목록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갖고 있는데 검증 노드가 갖고 있습니다. 검증자 노드도 이 이전 상태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 노드는 똑같은 그 블록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검증자 노드가 트랜잭션 0에서 N-1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검증 노드가 해보니까 상태 변경이 SN-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증 노드는요,
SN-와 자기가 해본 상태 변경과 이 제한자 노드가 보내준 이 SN, 이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블록 검증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블록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은 이 검증 노드가 각자 주도하기 때문에 세상에 만 개의 검증 노드가 있다면은 이 만 개의 검증 노드는 합의된 이 블록체인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상태 변경을, 합의된 상태 변경을 계속 데이터 구조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그 탈중앙화를 봅시다. 예, 블록체인 세축이 보안, 탈중앙화, 확장성이죠. 확장성입니다. 자, 탈중앙화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검증 노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근데 검증 노드 중에서 매 타임슬롯마다, 블록 시간마다 하나가 제한 노드로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제한 노드는 블록을 제한하죠. 그러면은 검증 노드는 블록을 검증합니다. 그게 블록 생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는, 새로운 블록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더리움에서는 이것을 지분증명이라고 하죠. 2022년 이후로 완전히 지분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영 주체는 당연히 검증자 노드죠. 얘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자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TH를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맡겨둬야 됩니다. 일정량의. 그 지분을 맡겨뒀으니까 검증자 노드는 보상을 받습니다. 12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합의해 나갈 때마다 12초마다 계속 합의를 해 나갈 때마다 검증자 노드에게는 ETH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태워졌던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검증자 노드에게 주어집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쟁이 아니고 지분을 맡겨놓고 공동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탈중앙화 수준도 이게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검증 노드를 하면은 이 ETH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아서 많은 검증 노드들이 이처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분산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저장. 그럼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은, 개인 키를 가지고 계정을 갖고 있으면 이게 10년 후, 100년 후도 계속되느냐 하는 것은 저장하고 있는 주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주체도 검증 노드입니다. 이게 검증 노드. 예, 검증 노드요. 예,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풀 노드인데 검증 노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거를 상태 저장 노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상태입니다. 상태. 업데이트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 저장 노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노드의 역할은 블록을 저장해 나가는데, 예, 트랜잭션 저장하죠. 상태 저장합니다. 또 저장하기 전 단계에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해서 블록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블록에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계정, 계약 계정이나 외부 사용자 계정의 상태를 저장하고요. 스마트 계약 코드도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 방식은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라는 그 복합 구조로 저장하고요. 또 확장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 레이어 2 솔루션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검증 노드들이요. 스마트 계약 지원 EVM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증 노드는 보안에 대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블록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예, 검증 노드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이 12초마다 이렇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죠. 사실은 이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 돼 나가는 겁니다. 업데이트 돼 나갑니다. 상태가요. 예, 그때 모든 검증 노드는 여기에 도달했던 TX 0번부터 TX1 뭐 쭉쭉 가서 TX N-1까지 이거를 가지고 자신이 상태 변경을 실행해 보기 때문에 블록이 정상적인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가능한 거죠. 제안자가 보낸 그 블록이 정상적인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 검증 노드들은요. 그래서 악의적인 노드가 잘못된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을 제안하면은 다른 검증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산화와 검열 저항성입니다. 수많은 검증 노드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나 정부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기나 조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구조는 검열 저항성 그러는데요. 예, 검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태의 합의 유지입니다. 검증 노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블록을 검토를 하지만은 이 투표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합의 과정은 어떤 단일 검증자 노드가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네. 이 검증자 노드가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엉뚱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감시와 오류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증자의 행동도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블록을 제안한다든지 잘못된 트랜잭션이 감지가 되면은 즉시 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사고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증 노드와 확장성에 대해서 봅시다. 확장성. 예, 이게 이제 이더리움 탈중앙화된 검증 노드가 N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확장성을 위해서 이게 이제 지표가 그 TPS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수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 도입한 개념이 샤딩을 도입했어요. 샤딩. 샤딩이라는 것은 이 검증 노드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걸 이제 샤드라고 하는데, 샤드. 그룹으로 나눠서 이 전체 거래요. 전체 거래를, 이 거래들요. 거래들을, 자, 요 거래들은 요 샤드만 처리하고, 요 거래들은 또 요게 처리하고, 요 거래들은 이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병렬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확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검증 노드는 각 사드에 분산되어 블록을 검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 샤딩 방법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확장성을 높이는 그 계획을 이 샤딩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잡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샤딩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샤딩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불가하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2024년에 도입됐는데요.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 탱크 샤딩, 그래서 이 샤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도입할 때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이 샤딩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서 도입을 한 거죠. 예, 중간 단계로서요. 중간 단계로 도입했습니다. 이걸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메인넷에 모든 트랜잭션을 이 메인넷에 있는 검증 노드가 모든 노드가 검증하는 구조로 하려고 하니까 이 TPS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 트랜잭션 숫자요. 그게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얘기하면 TPS는요,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12초마다 이 블록에 처리한 거래가 올라갑니다. 거래가 올라갑니다. DX 만약에 여기에 평균적으로 N개가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TPS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이게 12초이기 때문에 N 나누기 12가 이게 TP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PS가 한계가 있었어요.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샤딩은 불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입된 게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 레이어 2들은 이 거래들을 이게 처리를 하는데 이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입장에서 여기만 온체인이죠.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레이어 2 쪽은 이거는 오프체인입니다. 예. 그리고 오프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얘들은 레이어 2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만 배치 형태로 메인넷으로 보고를 하는, 결과만 메인넷에 기록하는, 이게 롤업 했다 그러는 말이 그런 뜻인데, 예, 이렇게 서류 뭉치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여러 개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우리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런 거 거래했다라고 이더리움으로 검토해보라라고 내려보내줍니다. 그게 이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검증 노드가 하는 일은 레이어 2에서 내려보낸 이 결과, 롤업된 그 뭉치요, 그것을 메인넷에 기록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성에 기여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이 프로토탱크 샤딩에서 블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롭. 그래서 이 내려보내는 것도 이게 트랜잭션인데, 그걸 우리가 내려보내는 것을 블롭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블롭 트랜잭션. 예.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레이어 2 솔루션으로 2024년 말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레이어 2 체인들이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이 블록이 많이 내려와요. 이 검증 노드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블록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후사가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테스트넷에서는 지금 벌써 돌리고 있는데, 원래 아마 12월 말을요, 원래 말에 이게 메인넷에
돌아갈 겁니다. 그게 이제 피어다스라는 기술입니다. 피어다스 기술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검증자가 이 내려오는 블록, 이 블록이요. 이 블록이 내려오면은 이 블록을 전체를 다 처리하지 않고 이 내려보낼 때 블록 데이터를 분할하여 여러 셀로 쪼개서 내려보내도록 합니다. 이 블록이 이만큼 내려온다면은 하나의 블록 트랜잭션이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온다면은 내려오는 것을 셀로 쪼개서 내려오는 거죠. 이 쪼개는 방법도 수학적으로 쪼개는데 아무튼 쪼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검증 노드들은요, 이 셀들 요거 일부분만 검증 노드들은 받아갑니다. 이 검증 노드는 요것만 이렇게 받아가요. 일종의 샤드입니다, 이게. 예, 일종의 병렬 처리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검증자의 대역폭을 부담을 줄이고 다 처리해야 되는 것보다는 부분만 받아가서 처리하니까요. 네트워크 처리 효율을 높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블록 처리량이 이 프로프댕크 샤딩에서 처리했던 이 경우보다 블록 처리량을 8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8배 증가하니까 이 레이어 2가 8배 확장이 돼도 되는 것이죠. 곧 레이어 2 확장성 향상을 의미합니다. 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발행되는 거죠. 발행되는 모델을 보면은요, 이 검증 노드와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증 노드는 스테이킹을 하죠. 스테이킹. 검증 노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합의에 참여하면은 참여하는 조건이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스테이킹을 하고 합의에 참여하면은 이자 형식으로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게 신규 ETH 발행입니다. 검증 노드에게 주는, 합의에 참여한 검증 노드에게 주는 그것이 신규 ETH 발행인 것이죠. 슬롯마다, 블록 시간마다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총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어요. 왜? 신규 발행한 만큼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분증명 보상, 검증노드에게 주는 보상료, 이게 신규 발행인데 이 신규 발행만큼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로 받았던 것을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ETH 총 공급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 말은 검증노드는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주지만은 사실은 고객의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자동 소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디플레이션도 일어납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면 수수료 수입이 많고요. 소각량이 많으면 신규 발행량을 초과해서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검증 노드는요,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 노드는 수익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확장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요, 약 1.41호입니다. 물론 반감기를 두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0입니다. 0.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을 보면은, 예, 이때는 더머지라 그래서 합병 전입니다. 총 공급량이 늘었는데, 예, 이때 더머지가 일어나는 2022년 9월요. 이후로는 거의 총 공급량이 일정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소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 예. 예,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과 검증 노드의 수익성과의 관계를 봅시다.
예,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더리움은 2022년 더 머지를 통해서 지분 증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검증 노드들이 전기 사용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99.95% 감소했습니다. 이 환경적인 이점도 있지만은 전기 사용량이 없어도 되니까 검증노드 운영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감소되죠. 검증노드 운영하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게 됐습니다.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요. 예. 그 다음에 그 소각, 거래 수수료 중 그 베이스 수수료 그래가지고 이게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ETH 공급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유도합니다. 예,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소각해버리는 거죠. 수수료를 받았어요. 자, 네트워크 확장성. 레이어2 솔루션을 통해서 처리량을 늘리고요. 수수료도 낮추고 사용자도 많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말에 가면은요. 피어 데이터 어베일빌리티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어2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8배, 현재 8배까지 늘립니다. 8배까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수수료도 더 많이 받겠죠. 더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래 더 많이 소각할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검증 노드에게 더 많이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검증 노드의 수익 항목을 보면은 스테이킹 보상. 이게 신규 발행되는 ETH. 검증자에게 골고루 지급됩니다. 이게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주는 게 이자가 약 3%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 수수료요. 그 다음에 검증노드, 이들은 검증노드 레이어2의 그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내면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도 있고요. 그게 다 검증노드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은 검증자 노드의 수익성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죠. 예, 물론 사용자 경험도 개선되고요.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면 수수료 증가죠. 수수료. 그러면 검증자 수익 증가합니다. 수수료 증가하면 소각, 많이 소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검증자에게 더 많이 발행해 주면서도 ETH를 더 많이 발행해서 주면서도 ETH 전체 공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효과죠. 디플레이션 된다는 것은 ETH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TH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분을 맡겨놓은 그 실질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검증 노드는 수익성이 유지되죠. 서로 검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검증자가 서로 하려고 하고 탈중앙화가 되면은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가 되죠. 예,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세 가지 축이요. 보안, 탈중앙화, 확장성. 예, 이게 확장성이 좋아지면서 네트워크 활동량이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이 보안이 되죠. 보안이 강화되죠. 또 서로 검증자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죠. 탈중앙화가 되죠.
자, 이게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속 가능하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에든 완전히 붕괴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러면 이더리움은 붕괴 안 될 거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디지털 도시처럼 작동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요. 이거죠. 이런 관계에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서 검증자는 그 생태계 도시의 인프라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잘 작동하면 사용자, 개발자, 검증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렇게요. 예. 오늘 방송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그 지속 가능성을 검증 노드의 수익성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